지난 강의를 뭐 5천 명 넘게 봐주셨더라고요. 많이 봐주셔가지고 마음의 부담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번 강의에서 공지 드릴 부분은 여러분들 개개인별로 스케줄이 다 다르세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스케줄들을 제가 뭐 100명이 될지 1000명이 될지 8000명이 될지 2만 명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분들 모든 스케줄을 다 맞춰드릴 수는 없고 일단 저랑 강의 몇 개 들으시면은 아 요양보호사 시험은 이런 느낌으로 푸는구나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 특히 2022년, 21년 20년도에 수강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소속하셨던 학원에 전화하셔가지고 4년도 시험 볼 건데 교과서 새로 구매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교과서가 저도 옛날 교과서, 지금 교과서 다 갖고는 있는데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굳이 공부를 안 해도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애써 힘써 공부를 하실까봐 사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라 그러죠?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놓치시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책 한 번 읽어보면 끝나는 건데 빠지는 부분들 캐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과서 받는 거 추천드리고요. 23년도, 24년도 수강하신 분들은 그냥 지금 갖고 계신 걸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사회 가족관계의 변화와 노인 부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혼 자녀와 부모와 함께 사는 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어떤가요? 줄어들고 있다가 맞는 표현이겠죠? 1번 X 치시고요. 독거노인의 비율은 어떻죠? 네, 독거노인의 비율 늘어나고 있죠? 2번도 틀린 설명. 자, 빈둥지 증후군은 생길 수 있지만 이로 인해서 뭐 소외감, 불안감, 우울감 이런 감정들이 늘어나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설명은 지금 빈둥지 증후군과 맞지 않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도 틀렸고요. 국가에서 전부 책임져 주므로 자녀들은 일절 부양하지 않는다. 네, 공적 부양, 사적 부양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4번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수정 확대 가족이라는 가족 형태가 생겼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수정 확대 가족은 한 집에서 부모와 자녀가 다 같이 사는 형태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근거리,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돌봐주는 형태를 수정 확대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5번 체크하시고요.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노인이 적응하기 어렵고 심한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을 고르세요. 자, 노인복지관 활동, 자녀의 승진, 배우자의 죽음, 손자, 손녀의 출생, 일자리 사업 참여. 자, 뭔가 기쁜 일 그리고 활동적인 내용들은 고독감을 느끼는 상황과 거리가 멀죠. 활동 참여, 승진, 출생, 일자리 사업 참여는 고독감을 느끼는 상황과 거리가 멀어요. 자, 정답은 3번 배우자의 죽음, 뭐 친구의 죽음 이런 것들이 네, 우울감이나 고독감, 허무감, 감정들을 느낄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 보기 중에요. 복지관 승진 이런 것들이 없고 건강 악화나 은퇴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설명들이 나와 있으면 어떤 게 가장 큰 고독감을 가져올까요? 네, 그 중에서도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큰 고독감을 가져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의 상실은요,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고요. 왜 그렇겠어요? 뭐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은퇴하는 것도 힘든 감정이 들 수가 있는데 나랑 한평생을 같이 해온 사람이 죽었다, 사망했다 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절망감, 고독감, 허무감을 가져오겠죠? 네, 배우자의 죽음 체크해 놓으시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3번 나이, 성별, 인종, 배경, 장애,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노인복지의 원칙을 고르세요. 자, 노인복지 원칙은 누가 채택했죠? 네, 유엔에서 채택한 노인복지 원칙 그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설명은
어떤 원칙에 해당이 되죠? 네, 정답은 4번 존엄의 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자, 혹시 평등의 원칙을 고르신 분들은요, 지금 유엔이 채택한 노인복지 원칙 5가지를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은 교과서 24페이지, 2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노인 복지의 원칙 첫 번째는 동일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그다음에 자아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이 있는데 나이, 성, 인종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되고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되고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하는 설명이 이 존엄의 원칙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책 어딘가에서 평등이라는 얘기를 본 것 같아요. 요거는 어디서 나왔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평등과 관련된 내용은요, 노인의 법적 권익 보호에서 일반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일반적 기본권에는 뭐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이 속하고, 뭐 여기에는 자유, 안전, 차별 금지, 법 앞에서의 평등 이런 것들이 속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유엔에서 채택한 노인복지의 원칙 중 존엄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었고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려 하시는 거는 일반적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그 내용도 나중에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3번은 여기서 설명 마치고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노인 약물 상호작용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복용하는 약물의 이름과 효과를 알아야 한다. 자, 맞아요, 틀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답인데 나머지 부분 그냥 넘기나요? 아니죠. 넘기면 안 되고 하나씩 다 보셔야 돼요. 2번 처방받은 약은 요양보호사가 정해놓은 시간대로 복용하여야 한다. 근데 문장만 쭉 읽으면은 정신 빼놓고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럴싸한 말투니까, 그럴싸한 문장이니까. 여기 함정이 뭐다? 요양보호사다. 처방받은 약을 요양보호사가 정해놓은 시간대로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처방해준 시간에 맞춰가지고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모든 종류의 약은 냉장고에 보관한다.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요거 정답으로 고르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 1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약의 이름과 효과를 알아야 돼? 몰라도 되잖아. 이런 건 의사 간호사가 하잖아.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틀리는 문제고요. 엄청 쉬운 문제잖아요. 그런 거 잘 아셔야 되고. 자, 모든 종류의 약은 냉장고에 보관한다. 우리 집에 이제 여러분들 병원에서 안약, 뭐 가루약, 물약 처방받아온 것들 귀찮으니까 다 냉장고에 넣으시잖아요. 그거 생각해가지고 이거 동그라미 치면 어떻게 된다? 오답이다. 모든 종류의 약은 각 약마다 이제 보관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관법에 맞게 보관을 해야 되고 이 내용이 옛날 교과서에는 각각 어떤 약들은 뭐 알약은 어떻게 보관하고 뭐 물약은 어떻게 보관하고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실려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래서 요 부분 그냥 모든 종류의 약은 처방받은 대로 보관해야 된다. 그 보관법만 따라준다. 상세하게 알 필요 없습니다. 네, 그 부분 챙겨주시고요. 건강기능식품 여러분들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호간원, 호당원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정관장, 한삼인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그 외 영양제들 이런 건강기능식품은 대상자에게 좋은 식품이므로 가능한 많이 먹인다.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먹이게 되면 효과가 이제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또한 여러분들이 그냥 임의로 이거 아들이 사다 준 거니까 어머니 드세요. 할머니 드세요. 이렇게 하고 주시면 안 되고요. 이거 먹여도 됩니까? 하고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한테 확인을 받아주셔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이나 다른 이제 지병으로 인해서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역시 건강기능식품은 함부로 몸에 좋다고 다 드시지 마시고 병원에 꼭 확인하신 다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5번 보기 보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의 약을 대상자에게 빌려준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일 할머니가 혈압약을 타러 병원에 딱 가야 되는데 오늘 한 봉다리가 똑 떨어졌어. 한 봉다리가 똑 떨어져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혈압약을 먹이면 될까 안 될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내가 먹는 혈압약을 환자한테 줬을 때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쓰러진다거나, 음, 아니면 갑자기 혈압이 뚝 떨어져가지고 환자가 너무 힘들어 한다거나, 뭐 아니면 혈압이 떨어져야 되는데 맞지 않는 약을 먹어서 혈압이 아예 안 떨어진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혈압약이라고 해도 각 사람들한테 처방하는 약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어떤 종류의 약이든 남한테 빌려주면 안 되고 빌려받아서 먹으셔도 안 돼요. 드셔도 안 돼요. 그거 챙겨주시고요. 복용하는 약물의 이름과 효과를 알아야 한다. 정답은 1번이었고, 이 효과라는 것은 어떤 거다? 대략적으로, 이거는 혈압약이지, 당뇨약이지, 관절약이지, 수면제지, 저녁에 자기 전에 먹는 약이지, 소화제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 먹이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봤고요. 다시 지워서 보면은 엄청나게 쉬운 문제인데 혹시 공부를 아예 안 하신 분이 계실까 봐 제가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자, 5번 문제. 장기 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을 심의하기 위해 공단에 두는 회의 기구는 이거는 너무 쉬워요. 정답 몇 번? 등급 판정 위원회다. 등급 판정 위원회는 음, 반대로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회의기구이다. 이것까지 같이 정리해 주세요. 간단하게 푸는 문제고 보기 5번에 있는 노인보호 전문기관도 시험 문제로 나오게 되면 어떤 걸로 나오게 된다? 학대로 나오게 된다. 학대 문제로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112 경찰서나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것도 같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알고 계셨던 분들은 정리 한번 하시고 모르셨던 분들한테는 중요한 문제예요. 자, 와파린을 복용하는 노인이 많이 섭취하면 안 되는 음식은 자, 그러면 와파린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거고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은 심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복용하시는데 요 와파린을 왜 먹어야 되냐면 피가 예를 들자면 물 흐르듯이 피가 이렇게 잘 흘러가야 되는데 코딱지 같은 피 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혈관에. 코딱지 같은 피덩어리가 있으면 피가 잘 흘러가지가 않겠죠. 이 피덩어리들이 생기지 않도록 먹어주는 약이 와파린이에요. 그래서 처방받아서 먹어야 되는 약이고, 소에는 부정맥이 있을 때 와파린을 복용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정맥이 있을 때 와파린을 복용하는 사람이 이 중에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자, 그럼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또 뭐 고른다? 전 고른다는 거예요. 왜? 부침개는 기름져가지고 몸에 안 좋잖아. 이거 생각해가지고 전을 고르시는데 와파린의 짝꿍 뭐다? 시금치 무침이 정답이다.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이나 심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와파린을 복용하게 되는데 이 와파린 복용자가 시금치를 같이 먹게 되면 약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와파린을 먹는 이유가 이 피코딱지, 피덩어리들을 녹여주기 위해서 먹는 약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시금치랑 같이 먹게 되면은 이게 녹여지지 않고 이게 피가 이제 잘 흐르지 않고 이 효과를 봐야 되는데 효과를 보지 못한다. 약을 안 먹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요법 같은 것도 지켜줘야 되는 경우에는 잘 지켜주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명의 환자를 돌볼 수도 있고 동시에 10명의 환자를 돌볼 수도 있고 5명의 환자를 돌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 각각의 다 잘 먹어도 되는 환자들도 아니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각각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나도 일하다 보면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환자에 대한 정보를 내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 몇 시에 약 줘야 되고 뭐 주면 안 되고 언제 어디 가야 되고 이런 정보들을 잘 정리해 두시고 실수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7번 문제. 장기요양 일반 대상자에게 자, 일반이 힌트예요. 일반 대상자에게 해당하는 시설급여 비용 중 본인 일부 부담금의 비율은 자, 본인 일부 부담금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다르죠. 자, 재가급여 좀 전에 문제 풀었을 때 우리 어디에서 서비스 받는 거라 그랬죠? 집에서. 네, 집에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보다는 비용이 조금
적게 부담이 됩니다.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부담금이 15%, 시설급여는 20%, 일반 대상자 같은 경우에 네, 각각 15, 20% 해당이 되고요.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자기부담금이 몇 퍼센트 부과가 될까요? 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면제가 됩니다. 15%, 20%, 그리고 면제가 된 대상자 각각 구분하시면은 다른 문제들도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번.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대상자를 노려보며 이런 걸로 날 힘들게 할 거야? 보기 싫으니까 당장 방으로 들어가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방임, 유기,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가 아니고 정서적 학대가 되겠죠. 네, 이렇게 말을 하시면 안 된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9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 내용은 교과서 93페이지랑 같이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요양보호사에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보장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산재 근로자 보호의 주요 내용에 네,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보험급여는 양도, 압류를 할 수 있냐 없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급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요. 퇴직할 경우라도 보험급여는 약속한 기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지급이 된다는 거죠. 네, 법으로 보장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1년이 아니라 얼마죠? 급여 내용에 따라 3년 또는 5년간 유효하다. 급여 내용에 따라 3년 또는 5년간 유효하다. 이 표현으로 기억해 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산재 근로자가 됐다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공부를 하고 나셔야지 문제를 틀리지 않겠죠. 왜냐하면 알지 못하면은 못 푸는 문제예요. 사업장이 부도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지급에는 지장받지 않는다.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 그리고 세금을 떼지 않는다. 그리고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보험급여는 양도하고 압류할 수가 없다. 양도도 못해요. 압류도 못해요. 이 내용이 정리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똑똑하시니까 이 문제 맞추셨겠죠? 네, 다음 문제 갈게요. 10번 문제, 노인학대의 정황을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기간, 네, 정황이나 학대 현장을 발견했을 때 수사기관 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 아는 문제죠. 다음 문제 볼게요. 11번, 음란한 농담이 해당되는 성희롱은 시각적, 육체적, 사회적, 언어적, 물리적 성희롱 중에서 언어적 성희롱이다. 음란한 농담, 음탕한 이야기,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이런 것들도 다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희롱을 구분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대처 그리고 기관의 대처를 각각 구분해서 기억하고 계셔야 되세요. 우리 요양보호사의 대처는 가장 먼저 뭐 기억하라고 하셨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하게 거부한다. 요거 꼭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네, 나중에 문제 푸시면은 착각하시는 분들이 뭘 정답으로 고르시냐면 뭐 친절하게 거절한다, 상냥하게 거절한다, 알아듣기 쉽게 상냥하게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성희롱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네, 얘기하셔야 되고요. 뭐 욕을 한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그런 감정적인 대응은 좋은 대처 방법이 아닙니다. 네, 정리되셨으면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2번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연마한다. 1번 정답이 되겠죠? 자신의 종교에 전도하기 위해 친절을 베푼다. 어르신 그동안 묵으셨으면은 우리 종교에 오셔야죠. 어르신 저랑 함께 하시면은 어르신 기가 더 펴지실 것 같네요. 이렇게 친절을 베풀면서 전도하시는 행위 하시면 안 됩니다. 서비스 제공 시 시설장의 의사결정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서비스에서 대상자의 의견을 존중해줘야겠죠. 대상자가 실수를 하면 큰 소리로 질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타 직종과도 협력을 잘 해주셔야 되겠죠. 13번 문제 가겠습니다.
네, 보호자가 명절 연휴를 앞두고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려고 한다. 요양보호사의 옳은 대처는 아우 정말 왜 이러세요 하고 정색하며 거절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고맙습니다. 하지만 현금은 받을 수 없어요. 이 종이 받으세요. 제 계좌번호는요. 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는 것도 안 돼요. 자, 10만 원짜리 돈을 주던 상품권을 주던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 예, 마음만 받으셔야 돼요. 아이고, 아까워서 어떡해. 그렇지만 우리는 직업인으로서 일을 하는 거죠. 네,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받으면 안 돼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 여러분이 내키지는 않겠지만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돼요. 예, 다음에는 제가 좋아하시는 음료수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사다 드릴게요. 돈은 제가 받겠습니다 하고 받으시면 안 된다. 마침 돈 쓸 때가 있었는데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셔도 안 된다. 네.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네, 마음만 받으셔야 됩니다. 14번 문제 볼까요? 대상자가 옷을 입은 채 거실 바닥에 소변을 볼 경우 요양보호사의 옳은 대처는 보호자한테 인계한다. 상황을 기록하고 기저귀를 채운다. 자, 뭔가 그럴싸하긴 하죠. 그렇지만 인계하고 기록하는 게 먼저는 아니에요. 못 본 척 하면서 하던 일을 계속한다? 아니죠. 자연스럽게 옷을 갈아입히면 돼요. 아유, 왜 자꾸 싸제끼는겨? 또 싼겨? 하면서 기저귀를 갈아입히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말 하시면 안 되고요. 어르신들을, 대상자분들을 아이 대하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세요. 15번 대상자 가족이 본인 일부 부담금 할인을 요구할 때 대처 방법. 자, 결과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역시 할 수 없다. 네, 1번. 그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요양보호사 친구를 소개해 준다. 아우, 그거 나 잘 모르는데 내 친구 좀 소개시켜 줄게요. 여기 연락해 보세요.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안 되는 것들은 누구한테도 다 안 되는 거예요. 네, 할인해 준다. 당연히 안 되겠죠. 불법 행위임을 내가 할 수 없는 행위임을 가족한테 설명한다. 3번이 정답이에요. 할인해주고 서비스 시간을 줄인다. 틀렸고요. 나중에 돌려준다고 포인트 주듯이 돌려준다고 하는 것도 다 안 됩니다. 네, 16번 대상자를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고열과 인후통이 있어 독감이 의심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내용은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 자치센터에 신고한다, 가글액으로 입안을 헹군다, 사용하던 물품을 소독한다. 자, 이 중에서 제일 정답은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이건 퇴사한다가 아니라 일단 업무 중단하고 전파가 더 이상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격리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요. 또 어떠한 경우에는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이런 게 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지금은 보기에 보호장구를 착용한다가 안 나와 있어서 1번이 명확한 정답이지만 만약에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요게 있으면은 저는 그게 더 가까운 정답으로 볼 거예요. 문제에서 이제 어떤 상황을 설명했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내가 대상자를 돌보고 있었으니까 장비를 착용하고 그 다음에 기관에 보고하고 기관의 지시에 따라서 검사를 하던지 격리를 하던지 치료를 받던지 그런 단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내용은요. 사실 문제에서 어떻게 상황을 표현했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서요. 네, 그런 식으로도 정답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에요. 17번 문제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에게도 전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질병. 자, 직업성 감염 질환 고르는 문제예요. 자, 축농증, 천식, 비염, 만성폐쇄성 폐질환 아니고요. 자, 어떤 것들이 있었죠? 결핵, 독감, 노로바이러스 장염, 옴, 머린리가 있었습니다. 자, 요거 5가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18번 문제 볼까요? 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전반적인 기능이 다 떨어진다. 폐활량 떨어져요. 손목 운동 떨어져요.
폐포의 탄력성 떨어지고요. 기침 반사 저하되고요. 기관지 내 분비물 감소된다, 증가하게 되죠. 자, 전반적인 기능은 떨어지는데 가래만 늘어난다, 기관지 내 분비물만 증가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은 기침 반사 감소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우리 아버님은 93살이신데 기침을 많이 하시는데요. 노화에 따라 호흡기계 변화, 기침이 증가한다, 기침 반사가 증가한다. 맞는 표현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기침 반사가 감소한다는 거는 이 기침 반사가 뭔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목이 안 좋아서 콜록콜록 하는 그런 기침이라기보다는 우리 밥 먹을 때 밥이 식도로 넘어가서 잘 소화되게끔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가끔 기도에 밥풀이나 물이 들어가면 뭐가 잘못 들어갔다 하고 여러분들 사례가 들리면서 탁 뱉어내잖아요. 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침 반사인데 노화에 의해서 반사 기능도 떨어지게 되면서 기침 반사도 저하된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밥 먹을 때 밥풀떼기나 물방울이 잘못 들어가게 돼도 기침 반사가 저하되면서 잘 걷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오는 질병이 뭐예요? 흡인성 폐렴이 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호흡기계 변화로 전반적인 기능은 떨어지는데 기관지 내 분비물만 증가하게 됩니다. 폐활량, 손몸운동, 폐포의 탄력성, 기침 반사 다 저하하게 되고요. 기침 반사는 흡인성 폐렴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번 대장암 예방을 위한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신선한 야채, 곡물로 만든 음식이 훈연된 동물성 식품보다 훨씬 건강하고 좋겠죠? 훈연된 동물성 식품 뭐 소세지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소세지, 뭐 삼겹살, 베이컨 이런 것들. 자, 신선한 야채, 곡물로 만든 음식을 제공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은 좋지 않겠고요. 야식 좋지 않고 야식도 안 좋은데 가공식품까지 준다? 틀린 설명. 지방이 많은 음식도 좋지 않습니다. 자, 1번 고르시고 다음 문제 볼게요. 네, 꽃가루에 노출된 대상자가 숨 쉴 때 쌕쌕거린대요. 자, 쌕쌕거리면서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 의심되는 질병. 자, 쌕쌕거리는 호흡음, 다른 말로 천명음이라고 하고요. 천명음 그리고 꽃가루가 만나면 어떤 질병? 천식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천식을 예방하는 방법, 천식 환자들이 호흡곤란, 그다음에 가슴 답답함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자극원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게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천식은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21번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체중 부하 운동, 카페인 섭취, 흡연, 저체중 상태 유지, 칼슘 섭취 제한. 자, 눈에 띄게 아닌 것들. 카페인도 뼈에 안 좋고요. 흡연도 뼈에 안 좋고요. 그다음에 적당한 체중이 좋겠죠.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도 저체중도 안 좋고 적당한 체중이 좋겠습니다. 칼슘 섭취는 충분히 해줘야 되고요. 비타민 D도 합성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흡연과 카페인은 좋지 않아요. 22번 볼까요? 혈액 내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질병. 너무 쉬워. 이런 문제를 냈어. 2번 빈혈 골라주시면 되고요. 네,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빈혈을 치료하기 위해서 철분제를 섭취할 수가 있겠죠. 이 철분제에 신체 내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네, 철분과 짝꿍이 비타민은 뭘까요? 네, 비타민은 C가 되겠습니다. 철분과 짝꿍인 비타민은 비타민 C. 네, 비타민 C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 식품에는 오렌지 주스가 있겠죠. 빈혈 환자가 철분제를 복용할 때 오렌지 주스를 같이 먹어주면 철분의 흡수가 더 잘 된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3번 노인에게 흔한 피부 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자,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해줘야 되겠고요. 샤워는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는 것은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노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샤워를 하는 것이 피부 건조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너무 자주 하는 것, 너무 자극적인 것은 비누, 바디워시, 그다음에 그 뭐라 하지? 솔이 아니라 때타올, 타올 같은 걸로 몸을 자극하는 것들은 너무 자극적이죠. 네, 겨울철에 제습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더 건조해질 거예요. 겨울에는 가습기를 써야 됩니다. 자, 때를 미는 것도 피부에 너무 자극이 됩니다. 건조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정답은 5번. 물기가 마르기 전에 로션을 촉촉하게 발라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너무 뜨거운 물, 너무 차가운 물, 그리고 자극적인 바디워시나 자극적인 비누는 건조를 더욱 심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순한 비누, 그리고 따뜻한 물로 씻어주는 게 좋겠다. 이런 것까지 같이 가볍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24번 너무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문제. 대상자가 안정시 떨림, 무표정, 불안정한 자세를 보일 때 의심되는 질병, 자, 어떤 질병의 주 증상이죠? 파킨슨병의 주 증상입니다. 네, 파킨슨병. 그 외에도 뭐 구분 자세, 그리고 뭐 균형 감각의 소실 이런 것들도 증상이 되겠네요. 25번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고요. 터지면 뇌출혈이 되겠죠?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입니다. 이 뇌경색, 뇌출혈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고요.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 뭐가 있죠? 네, 균형을 잘 잡지 못하고 또 발음이 어눌해지고 또 한쪽 감각이 네, 장애가 생기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쌕쌕거리는 호흡음은 천식의 증상이었고요. 띠 모양의 수포는 어떤 질병? 대상포진. 그리고 설사도 해당되지 않고요. 발작성 기침, 뇌졸중과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5번 몸의 균형 상실 골라주시면 돼요. 26번 백내장이 발생하는 눈의 부위는 자, 백내장은 어떤 질환이나요?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이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생기는 시력장애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백내장은 짝꿍이 수정체예요. 수정체. 자, 백내장 짝꿍, 수정체, 백수. 자, 녹내장 짝꿍은 우리 사슴뿔을 녹각이라고 하거든요. 각막에서 발생합니다. 자, 백내장은 수정체가 짝꿍, 녹내장은 각막이 짝꿍, 백수, 녹각 이렇게 간단하게 단어로 연상시키면은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어디 적어 두시고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녹내장이 발생하는 눈의 부위는 이게 나왔을 때 이렇게 낯선 단어들이 또 나와 있으면은 여러분들 헷갈리셔요. 그래서 선생님이 백수, 백머시기라 했는데 백수 이렇게 찾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 다음에 녹내장 나오면 녹내장이 눈에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토하고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게 어디 생겼지? 수정체? 아니야, 수정체는 백수 하고서 제끼시고 녹내장은 각막 녹 뭐라 그랬지? 녹두전 뭐라 그랬지? 녹각 이런 식으로 백수 녹각 네 어거지 같지만 나중에 시험 때 또 한번 그 한유양 선생이 또 나를 살렸네. 1점 하나 네 맞게 해줬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27번 얘도 정말 잘 나오는 문제예요. 노화로 인한 수면 양상의 변화. 자, 얕은 잠을 자고 자주 깬다. 어때요? 맞겠죠? 아침에 일찍 깨고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낮에 밤에 깊게 못 자니까 낮에 졸림증이 늘어나게 되겠죠?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주 깨고 전체 수면량이 줄어들고 잠들 때까지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 낮에 조는 시간이 늘어나는 게 노화로 인한 수면 양상입니다. 네, 다음 문제 갈게요. 28번
당뇨병 대상자의 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혈당이 떨어질 때 운동한다. 혈당이 떨어질 때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 후에 혈당이 더 떨어지면서 저혈당의 위험이 있겠죠. 1번 틀렸고요. 고강도에서 저강도 순으로 운동을 한다. 네, 강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운동을 나에게 맞는 쉬운 운동을 규칙적이고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고요. 당뇨약을 복용하기 직전에 운동한다.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혈당이 300 이상일 경우에는 당을 조절한 후에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꾸준히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좋겠고요.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게 좋겠고,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해주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29번으로 갈게요. 6번 여성 노인의 성적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궁적출술은 성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질 분비물 증가로 성교시 통증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질 분비물이 줄어들어서 통증이 생기는 거죠. 유방절제술을 받으면 성기능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네, 정답은 1번이고 항염증성 약물 이 약물을 복용하면 성욕이 감소하고요. 알코올 과다 섭취는 오르가즘의 지연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제일 자주 나오는 내용은 유방절제술을 했다, 자궁절출술을 했다, 여성으로서의 기능, 성적인 기능을 못하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성적인 기능은 변화를 주지 않는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가실게요. 네, 30번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비상약, 상비약은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만 탈 수 있는 약,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기관지 확장제 이런 약들은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해열 진통제, 자, 타이레놀은 약국에서 편의점에서 팔아요. 그 외에도 판콜, 그다음에 배아제, 회스탈, 그리고 쿨파스, 핫파스 이런 것들은 편의점에서 팔거든요. 해열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이런 것들은 편의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나머지 약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해요. 자, 근데 만약에 지금 당장 약이 떨어졌는데 나 의사한테 갈 수가 없어서 친구야 나 혈압약 하나만 빌려주라 라고 했을 때 빌려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빌려줄 수 없습니다. 내 약을 빌려줘서도 안 되고요. 빌려달라고 해서도 안 돼요. 아시겠죠? 다음 문제 갈게요. 31번. 음주를 하고 있는 대상자의 절주를 돕는 방법. 빈속에 술을 마시게 한다. 권유 받을 때만 마시게 한다. 절주 의지를 다른 사람한테 알리게 한다. 매일 식사와 함께 소량의 술을 마시게 한다. 암 예방을 위해 하루에 2잔까지 술을 허용한다. 자, 이 중에서 정답은 3번. 나 지금부터 술 끊을 거니까 다들 도와줘 하고 전체 사방팔방 다 알리셔야 돼요. 좋게 좋게 한 잔씩 드시려고 야 이거 와인 한 잔은 약이야 또는 야 이렇게 담근 술은 한 잔씩 먹는 것도 아주 좋은 약이야 이렇게 하시는데 네 그런 것도 안 됩니다. 32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자신의 생각을 주관적으로 보고한다. 주관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좋은 보고 방법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정리해서 보고하는 게 좋은 방법이고 대상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시로 보고할 필요 없다. 필요 없는 내용을 보고할 필요는 없어요. 숫자나 표가 포함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업무상 잘못은 비밀로 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즉시 시설장한테 보고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중복되지 않게 객관적으로 그리고 간략하게 기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 표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긴급한 상황은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33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체납 고지서를 발견했다. 경기세를 2달 동안 안 냈어요. 자, 그거는 신속히 보고해야 할 상황은 아닌 거예요. 창고에 과일이 2박스가 있다. 네, 보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았다. 신속히 보고해야 할 상황은 아닙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즉시 보고해야 되냐? 건강 상태가 평상시랑 다를 때는 즉시 보고해 주셔야 돼요. 발음이 어눌해지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자, 어떤 상황일까요? 뇌졸중이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즉시 보고해줘야 되겠죠. 방문을 열 때마다 삐걱 소리가 난다. 신속하게 보고해야 될 사항은 아닌 거예요. 네, 정답 4번이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구두 보고가 좋을까요? 서면 보고가 좋을까요? 네,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는 구두 보고가 적합합니다. 34번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가 시간과 장소를 혼돈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신 차리세요, 어르신. 톡톡톡톡톡톡 어깨를 툭툭툭 두드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소리 지른다. 틀렸죠. 아우, 가족들은 다 집에 가세요. 지금 사람도 못 알아보니까 내가 옆에 있을게요. 다 가세요. 틀린 방법이죠. 큰 소리로 반복해서 질문한다. 지금 몇 시라고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자,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아유, 가실 때가 됐네 하고 뒤돌아서 운다. 틀렸죠? 자, 임종이 가까우신 분들한테 의식을 더 깨우거나 또는 대답하기 힘든 상황인데 질문을 하거나 또는 너무 큰 소리로 자극을 주시면 안 되겠죠. 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내가 누군데 뭘 하겠다 이렇게 부드럽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땀을 닦아준다면 어르신 저 요양보호사예요. 이마에 땀 좀 닦아드릴게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35번 임종 대상자의 가족을 돕는 방법. 곧 괜찮아질 거라면서 위로한다. 유품을 알아서 정리한다. 자, 다 확인하고 정리를 하셔야겠죠. 괜찮아질 거예요. 이런 막연한 위로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가족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는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가족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그래, 큰따님이 잘못했어. 둘째 아드님이 그건 너무했어. 이렇게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선을 넘는 거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보다 더 크게 운다. 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실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 식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인데요.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으면 지탱을 할 수가 없고 균형 잡기가 힘들겠죠? 대상자를 의자에 살짝 걸터 앉게 하는 것은 위험하고요. 엉덩이를 의자 안쪽 깊숙이 넣어야 됩니다.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가슴 높이가 아니라 어디까지 와야 되죠? 네, 배꼽 높이까지 와야 되고요. 대상자의 팔을 식탁 위에 올린 자세가 안정적이고 식사를 하기에 편안한 자세가 됩니다. 5번 의자를 높게 해서 두 발이 허공에 뜨는 자세는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가 있겠죠. 두 발이 바닥에 닿는 자세가 좋은 자세가 되겠고요. 정답은 4번 체크하시고 2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중 식사 제공 시 영양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 하루에 반갑 흡연하는 대상자, 녹내장으로 수술하고 회복한 대상자, 손등에 1도 화상을 입은 대상자, 연하곤란 대상자, 청각장애 대상자. 자, 이 중에서 누구일까요? 선생님 왠지 수술하고 회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식사하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이고요. 4번에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영양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5번을 찍으셨을 거예요. 청각장애 대상자? 네, 청각장애랑 먹는 거랑은 상관이 없죠. 네, 이 중에서는
음식을 삼키고 넘기는데 힘든 대상자를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3번 문제 넘어갈게요. 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침상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자, 왼쪽 편마비면 불편한 쪽 왼쪽,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죠. 자, 편마비 환자는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게 할까요? 불편한 쪽이 밑으로 가게 할까요? 네, 오른쪽이 아래로 가야 되죠. 힘이 있는 쪽에서 지탱을 해줘야 되니까 오른쪽이 밑으로 가게 누워줘야 됩니다. 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왼쪽에 앉아 식사를 도와준다가 아니라 건강한 쪽에 가서 식사를 도와줘야 되겠죠. 씹는 쪽도 오른쪽이고 잘 삼켜지는 쪽도 오른쪽인데 마비 있는 쪽에서 도와주게 되면은 음식을 건네주기도 그리고 자세를 잡기에도 불편할 거예요. 그다음에 건강한 쪽에 숟가락을 쥐어줘야 되고요. 쿠션으로 오른쪽 상체를 지지해 준다. 어떨까요? 왼쪽 상체를 지지해 줘야 되겠죠. 오른쪽은 바닥에 닿게끔 아래쪽을 몸통을 지지해 줘야 되는 자세가 되겠고요. 입안에 왼쪽에 음식을 넣어주면 마비 쪽이기 때문에 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쪽에 넣어줘야 되고 정답은 5번. 식후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한다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봐주시고요. 4번 문제 넘어갈게요. 문제 4번. 칼슘 섭취를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아닌 보충제로 섭취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뭔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음식으로 칼슘을 섭취를 했어야 되는데 영양제로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 설사, 무좀, 위천공, 골다공증, 변비. 자, 공부하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정답 몇 번이에요? 자, 변비가 되겠습니다. 칼슘만 글자만 보고서 골다공증 고르시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아예 안 했다. 그러면 공부를 아예 안 했으면은 칼슘으로 식품을 섭취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나 이렇게 봤을 때 모르겠다. 근데 칼슘이랑 골다공증이 좀 관련이 있지. 4번 이렇게 푸실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정답 또 틀린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자, 왜 5번이냐? 여러분들 교과서 526쪽에 보시면은 칼슘을 식품으로 섭취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요거트랑 같이 먹어주면 더 도움이 되는데 이 식품을 섭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제로 섭취를 했을 경우에는 변비가 생기기 쉽다. 그래서 물 많이 먹어주세요. 수분 섭취 잘 해주세요. 식이섬유 잘 먹어주세요. 이렇게 부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실기 5번 문제. 씹는 행위를 잊어버린 치매 대상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식사는 자, 씹는 걸 까먹었어요. 그럼 꿀떡꿀떡 삼킬 수 있는데 덩어리가 크거나 딱딱한 것들이 목에 걸리거나 소화가 잘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부드러운 것들로 골라줘야 되겠습니다. 자, 팝콘, 땅콩, 호두, 과일 통조림, 호박엿 중에서 씹는 행위를 잊어버렸을 때 엿을 쪽쪽 빨아먹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엿이 끈적끈적해서 치아에 붙을 수도 있고 이제 목에서 잘 안 넘어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엿이나 팝콘, 땅콩같이 딱딱한 것들 제거해 주시고 호두도 치매 대상자들 똑똑해지라고 호두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얘도 역시나 잘 안 씹히는 경우에는 목에 툭 걸릴 수가 있겠죠. 위험해서 안 됩니다. 자, 그럼 부드러운 과일 통조림 여러분들 과일 통조림 하니까 뭐 생각나요? 황도, 백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5번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볼게요. 치매 대상자가 3일 전부터 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 돕는 방법을 고르세요. 자, 3일 전부터 보지 못했다, 일주일 전부터 보지 못했다. 요 말은요. 초기 요실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기 요실금. 자, 우리 책에서 초기 요실금에는 기저귀, 소변줄 바로 채우지 않습니다. 요게 정답이 나오면 이게 보기에 나오면 틀렸다고 보셔야 돼요. 초기 요실금은 기저귀, 소변줄을 끼워주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화장실 가는 훈련이거나 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시켜 주거나 요 두 개 중에 한 개가 정답이 되는데요. 2번 보세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어르신들이 요실금 증상이 있으면 뭐 5분마다 또는 금방 화장실 갔다 왔는데 1분도 안 돼서 또 화장실에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화장실을 가게 되면 요실금을 호전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 간격을 두고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일정 간격을 두고 화장실에 가는 훈련을 하면서 어느 정도 소변을 찼을 때 요 정도 느낌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간격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말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퍼가 있는 옷을 입게 한다. 요거는요, 금방이라도 소변이 흘러내릴 것 같은데 지퍼가 있는 옷, 단추가 많은 옷은 환자한테 불편감을 줄 수 있고 또 긴장감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무줄 바지, 편한 옷을 입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준다가 정답이 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자기 전에는 수분을 제한을 해야 되겠죠. 네, 잠들면 실내를 할 수가 있으니까 낮 시간에 수분을 충분히 그래서 자기 전에는 제한을 하고 낮에 충분히 먹어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몇 번 실금을 했다고 해서 초기 요실금이라고 해서 소변줄을 끼는 것이 아니라요. 더 이상 대체 방법이 없을 때 그 다음에 기저귀랑 소변줄을 삽입할지 결정을 하니까요. 문제에서 초기 요실금에 대해서 물었다라고 하면 훈련한다 또는 낮 시간 동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요게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7번 볼게요. 대상자의 배설을 돕기 위해 사용할 이동 변기로 적절한 것은 자, 모든 의자 형태의 물건들은 등받이가 있고 팔걸이가 있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양쪽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것이 좋고 배설물통에 금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일 수도 있고 깨끗하게 소독이 되거나 말라지지가 않겠죠. 네. 그다음에 본체와 변기통이 일체형인 것은 매번 세척하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분리형인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로 세척할 수 있는 것이 좋겠죠. 뜨거운 물이 닿자마자 변기통이 쪼그라들어 버리면 다음부터 사용할 수가 없고 소독을 못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뜨거운 물 그리고 세척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을 쓰는 게 좋습니다. 소독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좋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8번 보행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첫 번째, 변기는 차가운 물로 데워서 침대 옆에 가져다 둔다. 우리 변과 관련된 얘기할 때 차가운 물은 별로 선호하지 않죠. 따뜻한 물로 데워서 침대 옆에 가져다 두는 게 좋겠고요. 스크린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을 쳐줘야 되겠고 배변하는 동안 함께 있는다. 뭔가 친절한 느낌은 나긴 하지만 어떻다 그랬어요? 환자가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고 다 되면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바지를 내린 후 이불로 덮어준다. 자, 이것도 그럴싸하지만 뭐가 잘못됐죠? 순서가 잘못됐어요. 바지를 내리고 호디불로 덮어주는 것은 이미 회음부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환자가 불편해할 수가 있어서요. 호디불로 덮어준 다음에 호디불로 덮은 다음에 바지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아유, 언제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번에 배변하는 동안 음악을 켜준다. 네, 제가 저번 시간에 음악 켜주는 거, TV 틀어주는 거 좋다 그랬어요? 나쁘다 그랬어요? 네, 좋다 그랬어요. 생활소음은 환자가 밖에 소리가 나니까 내가 똥이 똥 떨어지는 소리 잘 안 들리겠구나 하면서 편하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변하는 동안 음악을 켜준다. 이런 거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변기 안에 휴지 한 장 깔아주면 소리가 조금 덜 나거나 덜 튀게 되겠죠. 그런 것도 배려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8번에 5번 체크하시고 9번 넘어갈게요. 9번 기저귀가 젖었을 때 즉시 갈아주어야 하는 이유. 자, 축축한 기저귀를 계속 엉덩이에 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 손상이 생기거나 욕창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마다 갈아주셔야 됩니다. 10번 문제.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 돕는 방법. 자, 소변 주머니는
배꼽 높이에 둔다가 아니라 배꼽보다 밑에다가 두어야 되고요. 대신 바닥에 닿으면 안 돼요. 더러워지니까. 소변 주머니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는 수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수분 충분히 먹어줘야 되고요. 연결관이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쭉 누워 있어야 하는 법은 없어요. 이게 역류되지만 않게 잘 관리하면서 왔다 갔다 이동할 수가 있겠고요. 정답은 4번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 다음에 알콜 솜으로 닦아주고 이때 나는 장갑을 끼고 있어야 되고요. 비우고 나서 내가 장갑을 끼고 있었더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비누로 손 씻는 것까지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유치도뇨관을 잠글 필요가 없고요. 열어두시면 됩니다. 대신 역류되지만 않게 잘 관리해달라고 했어요. 11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 자, 의치 뜨거운 물과 궁합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뜨거운 물은 좋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로 세척한다 틀렸고 그렇다고 삶아도 안 돼요. 자, 의치를 닦을 때는 치약을 사용한다. 요거는 공부 안 하신 분들은 항상 3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치약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 안 되죠? 네, 마모되기 때문에 치약의 성분이 틀니를 마모시키기 때문에 치약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사용해야 되죠? 네, 중성세제, 우리 퐁퐁 중성세제나 아니면 의치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치를 닦을 때는 주방세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네, 맞다에다가 체크하시면 되고요. 치약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취침 전에는 의치를 세척하는 건 맞지만 다시 잇몸에 끼워 넣지 않습니다. 왜 끼워 넣지 않죠? 네, 압박 자극 때문에 자는 동안에는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 끼고 자지 않아요. 네, 4번에 X표 치시고요. 5번에 찬물이 담긴 용기에 의치를 넣고 뚜껑을 닫아 보관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래야지만 의치가 뒤틀리거나 쪼그라들거나 마모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11번에 5번 체크하시고 12번 갈게요. 12번 볼게요.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 자, 대상자를 눕혀서 무릎을 펴고 다리를 벌리게 하면 회음부가 제대로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누워서 무릎을 세운 자세에서 다리를 벌린 자세가 더 좋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1번 틀렸고요.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하여 몸통과 다리를 덮어준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른 목골로 덮어주면 회음부만 보였다 안 보였다 가릴 수가 있어서요. 마른 목골로 덮어주시면 됩니다. 소독제로 손을 닦은 후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요거 왠지 그럴싸해서 고르셨던 분. 자, 멸균 장갑이 잘못된 거죠. 우리 시험에서는 멸균 장갑은 정답으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정답이겠어요? 위생장갑. 위생장갑 여러분들 나물 묻히실 때 쓰는 그 장갑이에요. 멸균 장갑은 환자 수술할 때 의사 간호사가 착용하는 장갑. 더 소독이 잘 되어 있는 장갑이긴 한데요. 회음부 청결할 때는 굳이 요 멸균 장갑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위생 장갑 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닦는 방향은 요거 외우셔야겠죠? 요도 질, 항문 방향으로 닦아내야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앞에서 뒤 방향, 요도에서 항문 방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요도, 질, 항문 방향으로 닦아낸다. 순서 기억해 주세요. 회음부에 분비물이 있으면 알코올로 소독해준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분비물이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알코올로 소독해준다가 틀렸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설장이나 간호사한테 보고해 주셔야 돼요. 회음부에 분비물이 있으면 내가 어떤 약재를 사용해서 소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장이나 간호사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다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 엉덩이에 상처가 발견됐다. 겨드랑이에 상처가 발견됐다, 두피에 상처가 발견됐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시설장이랑 간호사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13번 대상자의 두발 청결을 위한 머리 감기기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손톱으로 두피를 박박 닦아주면 어떻게 되죠? 두피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어떻게 닦아줘야 되죠? 손가락 끝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머리를 감기는 동안 환기시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 끝나고 나서 환기를 시키는 거고요. 다음 목욕시까지 귀마개 솜을 꽂아두시면 안 됩니다.
목욕이 끝나고 환자 정리한 다음에 귀마개 솜이 꽂혀 있는지 빠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줘야 되겠죠. 다음 목욕시라는 것은 일주일 내내 귀마개 솜을 꽂고 있으라는 건데 환자분들 듣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빼주셔야 됩니다. 머리는 자연적으로 마르도록 둔다가 아니라 수건과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빠르게 마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안 그러면 어르신들은 금방 감기에 들어가지고 네, 그때그때 바로 말려주셔야 돼요. 자, 정답은 5번 손가락 끝으로 거품을 낸 후 헹궈준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자, 물의 온도는 20도에서 23도 이내로 한다. 따뜻할까요? 추울까요? 너무 추울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식사 직후에 속이 든든할 때 목욕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왜 토로할 수가 있겠죠. 2번도 틀렸고요. 대상자의 등을 욕조안 벽에 대고 앉게 한다. 이건 어떨까요?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네, 안전한 상황이라서 괜찮습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는 4번 중요하고요. 마비 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면 꽈당 넘어질 수가 있고 건강한 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야 됩니다. 목욕 후에는 앉은 상태에서 옷을 갈아입히는 게 좋겠고요. 그 외에도 넘어지지 않게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깐다든지 그리고 목욕 후에 물기가 다 마르기 전에 로션을 발라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15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힐 때 자, 편마비 환자한테 옷을 입힐 때는 어느 쪽부터 마비 쪽부터 입히고 건강한 쪽 입힌다 그랬죠? 이 사이에 머리가 들어갑니다. 자, 마비 쪽 오른쪽, 그다음에 건강한 쪽 왼쪽 그 사이에 머리. 내 손과 대상자의 마비 쪽 손에다가 손을 잡고 옷을 쏙 끼워준 다음에요. 머리 넣고 환자가 팔을 구부려서 건강한 팔을 구부려서 옷을 입어주면 되고요. 요걸 순서로 나타내면 마비 쪽, 머리, 건강한 쪽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면은 내가 한쪽 팔 굳었다 마비됐다 생각하고 옷을 입고 벗고 연습을 하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실습해보면은 금방 이해를 하시던데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되시면은 집에서 지금 네, 문 잠가놓고 옷 갈아입으세요. 16번 휠체어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자,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펼쳐놓고 보관한다. 어떨까요? 펼쳐놓지 않고 우리는 접어서 보관한다 배웠죠. 등받이가 없는 휠체어가 안전하다. 그럼 다리만 달려있는 거네요. 너무 위험하겠죠? 틀렸고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잠금 장치를 잠가둔다. 이거 맞는 것 같고 표면이 거칠고 딱딱한 쿠션감이 있는 휠체어는 욕창을 예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욕창을 유발하겠죠? 휠체어 볼트 나사가 헐거운 상태에서 사용하면 너무 위험합니다. 정답 3번 체크해 주세요. 17번 문제 볼게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왼쪽으로 돌려 눕히려고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대상자의 두 팔을 몸에 평행하게 두는 것보다 양손을 가슴 위에 올리는 것이 옮기기에 더 수월한 자세가 되겠고요. 대상자의 머리를 돌리려고 하는 쪽으로 네, 옮겨야 되기 때문에 왼쪽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도 이동하려고 하는 쪽인 왼쪽에 가서 서 있어야 되고요. 내 몸을 지금 나는 오른쪽 편마비가 있고 내 몸을 현재 상태에서 왼쪽으로 돌려 눕히겠다. 이걸 상상하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 몸을 당겨줘야 되는데 내가 왼쪽으로 돌려면 몸의 어느 쪽? 오른쪽 어깨랑 엉덩이를 잡고 당겨줘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상상을 하시면 4번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돌려 눕힌 후에 어깨랑 엉덩이는 뒤로 이동시켜줘야 되겠죠. 4번 체크하시고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8번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 자, 몸을 항상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움직여야 되겠죠. 두 발을 넓혀서 지지면을 넓혀줘야지 안정적이고요. 종아리 근육과 같은 작은 근육을 쓰기보다는 허벅지, 복부 이렇게 큰 근육을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무게가 많이 나가는 대상자는 혼자 이동시키지 않습니다.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네, 양 다리에 체중을 실은 상태에서 들어 올려야 되고요.
정답은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 네, 환자를 안을 때, 들 때는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 체중을 실어서 네, 이 상태로 들어주고 막상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 자세에서는 무릎을 펴주는 동작까지 네, 연결해서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네, 대상자 이동 시에는 기저면을 넓히고 큰 근육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갑작스러운 동작보다는 천천히 다치지 않게 이동하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방바닥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방법. 자, 제일 먼저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가지고 와서 잠금 장치를 잠가줘야 되겠죠? 라가 1번이 되겠어요. 어라? 근데 라가 정답이 한 개밖에 없네요. 자, 1번 고르시고 그럼 다가 맞는지 봐야 되겠죠. 대상자가 무릎을 대고 앉아서 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한다. 요게 정답이 되겠고요. 2번 세 번째 엉덩이를 들어서 허리를 펴고 그다음에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서 힘을 주고 일어나게 한다. 그래서 3번, 4번. 항상 좀 힌트를 드리자면 대상자가 바닥에서 휠체어로 왔을 때 또는 차에서 휠체어로 갈 때, 휠체어에서 차로 갈 때 제일 먼저 휠체어 갖다 놓고 잠금장치 잠그는 게 1번이에요. 요거 먼저 찾으시고 이 라가 어디에 있냐 요거 먼저 찾으시고요. 요 순서가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은 이 보기에서 알려주는 대로 한번 읽으면서 더 가까운 것, 그림이 이어지는 것을 찾아가시면은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얘도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여러분들 요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네, 여러분이 땅바닥에서 식탁 의자로 올라가는 동작을 생각을 하시면은 네, 되실 거예요. 또는 땅바닥에서 소파로 올라가는 것 또는 땅바닥에서 침대로 올라가는 것 그 상황에서 이 순서대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행동을 해보는 게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고 20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20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물품을 고르세요.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대여할 수 있는 물품 고르는 건데요. 자, 대여할 수 있는 것 변기, 손잡이, 지팡이, 방석은 약간 소모성 물품이죠. 네, 그리고 사실 조금 간단하게 기억을 하자면 구매 물품은 미끄럼 방지 양말, 요식은 팬티 이런 것 같이 조금 소모성 물품 그리고 내가 쓰다가 남한테 깨끗하게 닦아서 주기 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그다음에 뭐 리프트, 배회 감지기 뭐 등등등 대여할 수 있는 물품들은 많지만 이런 것들은 구매 물품에 비해서 조금 값이 더 나가고 그리고 깨끗하게 써서 다른 사람들이 빌려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물품들 중에 속한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구매도 되고 대여도 되는 물품은 뭐가 있었죠? 네, 욕창 예방 매트리스와 그다음에 경사로가 있습니다. 구분하시고요. 조금 쉽게 구분을 하시려면 요거 비싼 거, 안 비싼 거, 좀 덜 비싼 거 생각하셔서 구매인지 대여인지 네, 쉽게 구분하셨으면 좋겠네요. 21번 대상자를 도울 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장갑을 착용하고 분비물 처리한 거 참 잘했어요. 배설물이 묻은 의류를 분리해서 세탁한 거 참 잘했어요. 생선을 만진 후에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 거 참 잘했어요. 혈액이 묻은 물품을 찬물로 씻어낸 후 더운 물로 헹군다. 아주 잘했어요. 자,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을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사용하고 또다시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사용하고 또다시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사용하면 참 잘하지 않았어요. 요거는 네, 위생상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일회용 장갑, 일회용 기저귀는요. 한번 사용 후에 버려주셔야 돼요. 22번 가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으로 옳은 것은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의 전열기구 플러그를 꽂지 않는다. 참 잘했어요.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는 드라마 틀어놓고 한 세월, 네 세월 가게끔 보시는 거 너무너무 위험하고 이러다가 냄비 많이 태워먹죠. 네, 옳지 않습니다. 벗겨진 전선은 일단 종이 테이프로 감아둔다가 아니라 벗겨진 전선은 얼른 수선을 해야 되겠죠. 수선을 하거나 또는 폐기를 하거나 새로 구매를 하거나 하셔야 됩니다.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을 때는 선을 닦는 것이 아니라 선을 잡아 당기는 것이 아니라 네, 그림처럼 요 선을 당기지 마시고요. 여기를 잡아서 당겨 주셔야 됩니다. 네, 선을 잡아 뽑는다. 틀렸고 전기가 통하는 상태에서 수선을 하거나 세척을 하면 어유 빨리 감전되라고 기도하는 거죠. 안 되고요. 자, 정답은 몇 번이에요?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의 전열기구 플러그를 꽂지 않는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대상자가 감전으로 쓰러졌을 때 우선적인 대처 방법은 자, 뭘까요? 전류 차단, 인공호흡, 전신을 주물러준다, 어깨를 두드려서 의식 상태를 확인한다, 대상자가 잡고 있는 전기 코드를 제거한다. 자, 요 중에서 아마 틀리신 분은 어깨를 두드려서 의식 상태를 확인한다를 고르셨을 거예요. 자, 근데 응급 상황에서 의식 상태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감전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깨를 바로 두드리게 되면 나도 같이 감전 때문에 쓰러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일단 전류를 차단한다. 두꺼비 집 내리는 게 1번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전류 차단될 때까지 사람의 손이 닿지 않게끔 한다. 그럼 전류를 차단한다가 제일 먼저가 되겠죠. 정답 1번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고, 의식 확인 뭐 등등등등 할 수 있는 대처를 하셔야 되고 자, 이 문제에서 감전일 때 의식 확인 먼저 하냐 전류 차단 먼저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전류 차단, 두꺼비 집 내리는 게 가장 우선적인 대처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할 수 있는 걸 물어본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를 물어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문제에서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24번 대상자를 도울 때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수분 충분히 섭취하게 하는 거 잘했어요 못했어요? 참 잘했어요. 골반 근육 강화 운동하는 거 참 잘했어요. 자, 시간을 정해두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할머니 3시 8시에만 오줌 싸 하고 시간을 정해두는 것은 참 잘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상자가 소변, 대변을 봤을 때마다 매 배설 시마다 교환한다는 정답이 될 수 있고요. 시간을 정해둔다는 거는 내가 할머니한테 6시에 싸세요, 10시에 싸세요 이렇게 시간을 정해둔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 좋은 방법이 아니고 감염이 생길 수가 있겠죠.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게 두는 것 참 잘했고요. 배설물을 처리하기 전과 후에 손을 씻는 것도 아주 잘했습니다. 자, 3번 체크하시고요. 25번 갈게요. 네, 25번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방법. 자, 습도는 몇 %죠? 40에서 60%. 네, 채광은 직사광선보다는 간접적으로 스크린이나 커튼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소 난방보다 전체 난방이 좋다. 네, 3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환기는 하루에 2-3시간 간격으로 3번. 한 번 열 때 10분 정도 충분히 네,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겠고요. 온도는 여름에는 22도에서 25도, 겨울에는 18도에서 22도가 좋은 온도가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요, 뭐 더 이상 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딱 이렇게 나오니까 몇 번 더 눈으로 보시면서 익숙해지게끔 공부하세요. 26번 냉장고에 넣어서 탈취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자몽 주스, 청국장, 쌀뜨물, 커피, 티백, 소독용 알코올. 자, 할 수 있는 거 뭐죠? 커피. 커피가 정답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뭐 숯, 빵 조각, 녹차 티백, 탈취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7번 대상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려고 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보호자가 동행하도록 한다. 나 병원 가는 건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병원 동행 또한 요양보호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같이 동행해야 됩니다. 모범택시를 타고 이동하도록 한다. 네, 모범택시보다는요. 대상자의 형편에 맞는 알맞는 교통수단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이때 요양보호사의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옆에 앉아서 대상자를 그때그때 케어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안전상의 이유로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수단을 확인하고서 뭐 택시, 버스, 뭐 보호자 차량 등등 뭘로 이동할지 결정하셔야 돼요. 대상자의 귀중품은 분실되지 않도록 나도 도와줘야 되겠죠.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외출 전에 어머니 오늘은 8시간 나갔다 올 거라서요. 8시간 동안 먹어야 되는 약을 지금 미리 먹겠습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행동이죠. 네, 약을 챙겨 가시면 되고요. 한 번에 복용시키지 않습니다. 네, 28번 치매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내기 좋을 것 같아요. 걷는 시간을 서서히 늘린다. 네, 천천히 운동의 양을 늘리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대상자와 처음 만난 날부터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면 환자가 협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잘 안 되겠죠. 운동 코스는 바꾸지 않고요. 항상 일정한 시간대에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 환자도 불안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암벽 등반, 자전거 타기 이런 거는 치매 대상자한테 조금 무리가 있는 운동이 되겠죠. 팔다리 관절을 빠르게 운동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이완시킬 수 있는 운동들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정답은 1번 골라주세요. 문제 풀어볼까요? 제가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 자, 벽과 바닥의 색을 일치하게 한다. 뭔가 인테리어의 관점으로는 너무 예쁠 것 같다 하지만요. 환자는 벽과 바닥의 색이 새하얗게 또는 다 까만색, 다 빨간색 일치하게 되면요. 이게 바닥인지 벽인지 구분을 잘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안전과 거리가 멀겠죠. 1번은 틀렸고요. 밤에는 화장실 전등을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2번 틀렸고 양념, 그다음에 샴푸, 로션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이게 치워 놓으라 그랬고요. 약도 눈에 안 보이게끔 치워놔야 됩니다. 자, 정답은 4번.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둔다. 절연체로 감싸둔다. 선생님, 절연체가 뭔지 몰라서 못 풀었어요 하시는 분들 절연체는요. 열과 전기가 통하지 않게끔 감싸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31번. 낮 시간에 집안에서 배회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자, 배회하고 있으면 배회를 못하게끔 가둬놓거나 묶어놓거나 혼내면 안 되고요. 배회를 한다는 거는 뭔가 지금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불안하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환자를 다독거릴 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되세요. 자, 현관문을 활짝 열어둔다. 그러면 환자도 활짝 뛰어나가겠죠. 1번 틀렸고요.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는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소리가 너무 크게 되면요. 이 소리가 환자를 또 불안하게 만들어요. 또는 환각으로 인식될 수가 있어요. 또는 누가 나를 부른다 생각할 수가 있어서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지 않습니다. 복잡한 일거리보다는 단순한 일거리로 그 일거리에 주의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고요.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갖게 한다. 같이 있으면서 불안을 조금 줄여줄 수 있고 다독거리면서 환자를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4번 골라주시고요. 아우 정신 사나우니까 가만히 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틀렸죠. 네, 정답 4번입니다. 32번 금방 식사를 했는데 먹지 않았다고 밥 줘, 밥 줘, 밥 줘 이야기하는 대상자를 대처하는 방법 1번 언제까지 드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세요? 다 드셨는데 왜 기억이 안 나실까? 네, 환자한테 뭐 잘잘못을 따지는 거 먹었니 안 먹었니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것은요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잠깐 기다리세요 하시던지 아니면 다 먹은 그릇을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두고 엄마 금방 드셨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조금 환자를 자극시키지 않으면서 안정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CCTV 확인해서 이 밥을 누가 다 먹었는지 내가 어디 한번 알아볼게요. 경찰 불러가지고 이 밥 누가 다 먹었는지 내가 한번 볼게요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대상자랑 대립하지 않고요. 환자를 조금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상황을 연출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주세요. 거의 다 됐어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엄마 요거 밥그릇 설거지 하는 거 와서 보세요. 이거 누가 다 먹었을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다. 아휴 또 그러시네. 자꾸 먹으면 안 돼요. 노인 비만이 위험하다니까요. 이렇게 논쟁을 피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석양증후군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 대상자를 혼자 두지 않고요, 같이 있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꾸 나가려고 한다면 대상자를 묶어둔다 틀린 방법이고요, 묶거나 혼자 두거나 가두는 것 되지 않다 그랬어요. 조명을 흐릿하게 해서 밤이라는 것을 알린다. 어둑어둑해질 때 해가 질 무렵에 불안해하는 증상 또는 불안정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때 조명을 더 어둑어둑하게 하면요. 환자가 안정되지가 않겠죠. 불을 환하게 켜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가만히 안 있어요? 밥 안 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대상자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6시 내 고향을 틀어주시던지 생생정보통을 틀어주시던지 미스터 트롯을 틀어주시던지 좋아하는 프로그램 틀어주시면서요. 또 자연스럽게 상황이 넘어가도록 엄마 요거 TV 좀 보세요. 어머니 요거 TV 보세요. 임영웅이 나왔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따뜻한 음료수를 주거나 좋아하는 인형을 갖다 주시거나 같이 산책을 한다거나 또는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어떤 방향이냐면 환자를 더 불안해하게 만들지 않고 같이 있으면서 안정을 찾게끔 네, 자연스럽게 분위기 전환시켜주는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 5번이에요. 네, 34번 치매 대상자가 주먹으로 식탁을 콱 내리치는 이상행동 반응을 보였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팔을 잡고 행동을 제지한다. 식탁을 치워버린다.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묶어둔다. 조용한 곳으로 대상자를 데리고 나가서 안정시킨다. 이유를 물어보고 그만하라고 소리친다. 자, 이렇게 치매 대상자한테 왜 그랬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환자를 자극시키는 행동들, 뭐 묶는다거나 가둔다거나 소리 지른다거나 하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팔을 잡는 것, 환자를 묶어두는 것, 소리치는 것 지우고요. 식탁을 치운다와 환자를 안정시킨다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환자가 이상 반응을 보이면요, 더 이상 자극을 주지 않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환자를 놀라게 하지 않고 천천히 안정시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식탁을 없애버리면 또 다른 식사 상황에서 가족들이나 환자나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식탁을 치워버린다 요거보다는요, 4번 볼게요. 조용한 곳으로 대상자를 데리고 나가서 안정시킨다. 요게 환자를 자극을 주지 않고 네, 환자를 조금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 밥 먹을 때는 다 같이 앉아서 네, 식사 맛있게 해야 되죠. 이렇게 주먹으로 콱 내리치시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당신한테 이해해주고 있고 부드럽게 달래주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전달을 해주셔야 되세요. 지금 식탁을 콱 내리쳐서 놀라셨죠? 아이고 괜찮아요. 지금 나랑 이렇게 나와가지고 바람 좀 쐬고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환자를 안정시키면서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한 행동을 알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넘어가셔야 돼요. 뭐 하는 거예요? 하고 같이 소리를 지르시면 환자도 더 흥분해서 네, 다칠 수가 있어요. 35번 시설에서 생활하는 치매 대상자가 성적인 행동을 할 때, 자유행위를 할 때, 옷을 벗을 때, 팬티를 내릴 때 그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자, 어떤 걸 해줄 수 있냐면요. 뭔가 지금 옷에, 속옷에, 기저귀에 불편한 게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당황하면서 화를 내거나 놀래서 소리를 지르거나 환자한테 이제 망신살을 준다고 하죠. 뭐 그렇게 하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옷을 확인하고 또는 자연스럽게 옷을 입혀줬는데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르신 그만하세요. 어르신이 좋아하는 요 구두 가져갈게요. 그만하지 않으면은 이 손수건을 가져갈게요. 얘기하는 게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고요. 만약에 환자가 반복적으로 장시간 또는 며칠, 몇 날 며칠 계속 이 행위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문객을 제한하고 또 시설장한테 알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답 3번이에요. 네, 36번 이런 인지자극 관련해서 문제 한 개 정도 나올 수가 있고요. 다음 대상자에게 이런 그림과 같은 인지자극 훈련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주요 인지 기능은 자, 왼쪽과 똑같은 위치에 오른쪽에 도형을 그려보세요.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그리고 여기 뭐가 있지? X표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칸에 세모 그리고 자, 이 행동과 이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과 관련 있는 것 진압력 향상에 관련이 있나요? 친화력과 관련이 없고요. 근력, 지구력과 관련이 없고 내가 지금 집중해서 이 동그라미를 보고 따라 옮겨 그리는 주의력 네, 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7번 시설장이 반복적으로 사적인 부탁을 할 때 나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경우 자 요거는 착한 대답, 나쁜 대답 뭐 그런 거 고르는 게 아니라 나전달법으로 대화한 거 고르라고 했죠. 자, 나전달법은 상대방의 행동, 그로 인한 영향, 그리고 상대한테 바라는 점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그럼요. 저만 믿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전달법이 아니고요. 아우, 한두 번은 그냥 해주겠는데 자꾸 이러시면 안 돼요. 나전달법 아니고요. 그건 규칙에 어긋나서 할 수 없는 일인데요.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 문제에서 나전달법을 물어봤기 때문에 3번도 틀렸고요. 자, 자꾸 부탁을 하면 당신이 자꾸 부탁을 하면 그 행동으로 인한 영향 같이 일하기가 불편하다. 나는 당신이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까지 말하는 것이 나전달법입니다.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거 싸우자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에서 나전달법을 물어봤으면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한 영향 그리고 내가 바라는 점 이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십니다. 네, 38번으로 갈게요. 대상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사소통 방법은 항상 시선을 피한다. 도움이 되지 않겠죠. 의견이 다를 때에도 대상자의 주장을 먼저 들어준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전문가임을 강조한다. 내가 아는데 내가 이거는 좀 했었는데 내가 왕년에 이랬었는데 라고 전문가임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대상자가 침묵할 때는요. 대상자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때 이때다 싶어서 내가 얘기를 다시 하시면 안 되고요. 대상자한테 침묵의 시간 동안 생각을 정리하고 네, 다음 얘기할 거를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대상자에게 조언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정답 2번이에요. 39번 우리 딸하고 아들은 이제 내가 싫나봐. 작년 봄에 오고 한 번을 안 왔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 번을 안 오네 라고 했을 때 공감적 반응은 자, 요것도 공감적 반응을 물어봤으니까 환자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주는 것 자, 정답. 자녀분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요게 정답이 되겠죠? 부담스럽게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공감적 반응이 아니다. 대상자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연세가 많으시니까 서운할 수 있어요. 이것보다는 자녀분들이 많이 보고 싶으셔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라고 얘기하는 게 마음을 더 헤아린 거랑 가깝다. 예, 공감적 반응 문제가 여러분들이 푸시기에 야, 이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조금 더 문제를 몇 개 풀어보시면요. 출제자가 어떤 의도에서 공감적 반응 문제를 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전화해서 당장 오라고 할게요. 이런 것도 공감적 반응이 아닙니다. 코로나라서 못 오는 건 당연합니다. 공감적 반응이 아니죠. 자, 40번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한다.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죠. 목표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제시한다가 아니라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하고 나서 다음 활동을 해야 되고요. 빠른 속도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잘 듣지 못합니다. 한 번에 한 가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되고요. 조용한 곳에서 천천히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4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왜 밥을 안 먹니? 딸이 말해요. 엄마 같으면 먹겠어? 이게 음식이야 뭐야. 맛이 있어야지 먹지. 짜기만 하고. 엄마 같으면 먹겠냐고. 대상자. 그래, 먹지 마. 나도 안 먹어. 자, 이랬을 때 같이 식사를 하고 있던 요양보호사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이 됐죠. 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왜 싸우고 그러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대상자에게 공감해주는 대답을 찾으시면 되십니다. 이만한 일로 밥을 안 드시면 본인만 손해예요. 먹고 살아야죠 하는 것도 공감적 반응이랑 거리가 멀죠. 아이고, 엄마가 지금 안 먹는다고 하는 거는 내 음식이 맛이 없고 전과 같지 않다고 아니, 따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속이 상해서 지금 안 먹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유, 어르신 속상하셨죠? 라고 얘기하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이제 요리는 어머님이 하지 마시고 따님한테 하라고 하세요. 맛이 없대잖아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예요. 엄마가 힘들까봐 그냥 한 말일 거예요. 요것도 뭐 어떤 상황에서는 정답이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요. 지금 문제에서는 이런 대화문에서는 대상자에게 공감해주는 그런 정답을 더 고르시면 됩니다. 42번 장을 보러 가던 대상자가 쓰러져서 경련을 할 때 응급처치 방법이에요. 자, 경련하는 대상자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환자 주무르지 않고요. 네, 건드리지 않고 자극 주지 않습니다. 3번에 온몸을 주물러준다 틀렸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주무르지 않으면 난 도대체 뭘 해줘요? 환자 자극하지 않고 다치지 않게끔 옆에서 지켜봐 주시면 돼요. 자,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유지한다. 요거보다는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 눕혀줘서, 침, 거품 흘러나올 수 있게 옆으로 돌려 눕혀준다 골라주시면 되고요. 입안에 손가락 넣지 않습니다. 다칠 수 있어요. 자극 주지 않고 환자 건드리지 않아요. 옷의 단추를 풀고 환자가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압박을 주는 구두, 양말, 벨트, 목도리, 스카프, 장갑 이런 것들을 풀어주고요. 옆에서 조용히 관찰한다. 4번이 정답입니다. 경련이 멈출 때까지 환자를 누르거나 주무르거나 하시는 건요. 오히려 더 자극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번 환자 기도 확보된 상태에서 몸이 압박이 되지 않는 상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네, 요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43번이에요. 대상자가 뜨거운 차를 팔에 쏟아서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하는 방법. 자, 흐르는 물에 화상 부위를 데워주는 것은 통증과 손상을 더 가속시킬 수 있으니까 틀렸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차가운 물에 화상 부위를 15분 이상 담가놓는 것이 좋습니다. 물집은 터뜨리지 않고요. 얼음 조각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손상 부위가 부어서 나중에 반지, 팔찌가 안 빠질 수 있으니까요. 화상을 입었을 때 시계, 팔찌, 반지 빼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민간요법 하지 않아요. 된장, 매실, 그놈의 매실 발라주지 마시고 된장 발라주지 마시고 소주 부어주지 마시고 하시면 안 됩니다. 민간요법이 오히려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하시면 안 되는 거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옷을 입고 있으면은 옷은 어떨까요? 벗길까요? 우리 책에는 잘라낸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화상도 한 번씩 문제 나오니까 요 정도만 내용 정리되어 있으면 돼요. 44번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자동 제세동기,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하는 순서 이거 중요하니까 외우시는 거죠. 네, 제일 먼저 전원을 켜야 되고요. 전원 켜고 패드 부착하고 제세동을 시행한 다음에 리듬 분석하는 게 아니라 리듬을 분석한 다음에 제세동을 시행을 해야 되겠죠? 정답 2번. 전원 켜고 패드 부착하고 심장 리듬 분석하고 제세동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패드 부착하는 위치 그림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45번. 대상자가 날카로운 물건에 손을 베어서 피가 납니다. 이때 응급처치 방법은 다친 손에 혈액순환을 위해 주물러 준다. 심장압박 시행한다. 자, 이런 것보다도요. 이 출혈 시의 응급 상황에서는 깨끗한 장갑을 끼고 깨끗한 거즈로 출혈 부위를 압박해주는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멸균 거즈를 이용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때 너무 꽉 조이지 않게 혈액순환이 어느 정도 유지되게끔 네, 지혈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장보다 높은 위치로 올려두면은 출혈을 조금 먹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고요. 오늘 풀었던 실기 문제는 난이도는 3까지는 아니에요. 뭐 중하 정도? 네, 여러분들 충분히 푸실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27문제 이상 못 맞추셨던 분들은요. 다시 1번으로 가셔서 내가 어느 부분에 약하지? 다시 복습을 하셔야 되세요. 제가 지금 강조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100개, 1000개, 10,000개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요. 지금 기준 점수 21개, 27개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기초가 지금 조금 덜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봤자 또 틀려요. 그래서 왜 내가 이걸 틀리지? 내가 어느 부분을 이해를 못했지? 다시 이론 정리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네, 재시험을 면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제 말을 잘 네, 가슴에 담아두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3회차 필기 문제 해설로 돌아오겠습니다.